안녕하세요. 부기닐링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디지털 자산 시대가 온다입니다. 지은이, 서병윤, 이미선, 오유리, 이재민, 노치혜, 신연수, 오승준. 들어가며 어떤 자산이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함수로 결정된다. 많은 사람이 전문가들의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하려는 노력을 마치 주술사의 눈속임처럼 헛된 것으로 치부하지만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며 가격 예측 모델을 만들고 끊임없는 검증으로 초과 수익인 알파를 찾아 나가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많은 전문가가 보다 정교한 가격 예측 모델을 만들며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책 또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다행히도 디지털 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공급에 대한 정보는 이미 알려져 있다. 그리고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거시경제 상황, 각국 정부의 정책, 기술적 이슈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떻게 노동의 대가인 나의 부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불려갈 수 있을까일 것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자산을 살까 말까, 얼마나 살까, 무엇을 살까, 언제 살까, 혹은 팔까 같은 독자가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객관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제시해 보았다. 제1장 비트코인의 등장과 블록체인 기술. 우리는 금융기관을 믿기 때문에 소중한 재산을 맡기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거래를 진행한다. 그런데 모기지 은행은 제대로 된 담보가치 평가 없이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도 대출을 내어주고 투자은행은 이를 토대로 복잡한 구조의 파생금융 상품을 만들어 마구잡이로 상품을 팔았다. 신용평가회사는 부실채권에 높은 신용등급을 매겼으며 이러한 고위험 투자 끝에 파산한 금융기관들을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구제해주는 상황.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국민의 눈에 비친 금융권의 모습이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대중의 신뢰를 잃은 당시 상황이야말로 중개인이 필요 없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에 최적의 타이밍이었다. 그리고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 또는 개발자 집단이 비트코인 백서를 인터넷상에 최초로 공개한다. 비트코인이 이전의 암호화폐 시스템과 구별되는 점은 바로 개인 대 개인, 즉 중개인이 없는 1대1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백서의 서론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온다. 인터넷 거래의 전자결제는 신뢰성을 보장하는 제3자인 금융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를 대신하는 암호화폐적 증명에 기반해 거래 의사가 있는 두 당사자가 신뢰받는 제3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 서로 직접 거래하게 해주는 암호화폐 시스템이다. 사실 거래의 당사자들이 은행을 믿지 못한다면 해당 거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은행이 혹은 익명의 해커가 몰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거래 정보를 위조하거나 삭제한다면 평생 모은 내 소중한 재산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은행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 누구나 데이터베이스를 서버에 저장하고 언제든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은행이 없어도 개인 대 개인으로 송금이나 결제와 같은 금융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 확인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내역의 장부를 나누어 준다. 이 글을 읽는 독자 누구라도 원한다면 비트코인 장부를 개인 컴퓨터에 다운로드해 저장할 수 있다. 이 장부는 일정 시간 동안 거래 내역이 쌓이면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 업데이트로 추가되는 거래 내역의 묶음을 블록이라고 한다. 각 블록의 내용은 모두 봉인되어 있다. 누군가 블록 내에 담긴 거래 내역을 변경하면 봉인이 풀리면서 진짜 장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 장부는 한번 기록된 후에는 변경이나 삭제가 불가능한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블록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블록을 전파할 것인가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이를 일종의 제비뽑기에 의해 그 누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악의를 가진 누군가가 잘못된 거래 내역을 전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두 가지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첫째, 제비뽑기 할 때 비용이 발생하도록 만든다. 비트코인은 각 노드가 컴퓨팅 파워를 사용해 일종의 퀴즈를 풀도록 유도하고 가장 빨리 퀴즈를 풀어낸 노드에게 거래 내역 검증과 블록 전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여기서 노드란 데이터 통신망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로에 접속되는 하나 이상의 기능 단위를 말한다. 둘째, 제비뽑기에 당첨된 사람에게는 네트워크의 가치에 연동되는 보상을 준다. 사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전부 이해 못하더라도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제2장 디지털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디지털 자산, 과연 투자해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에 필요한 객관적 사실들을 알아봐야 한다. 비트코인은 기존의 암호화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탄생한 산물이다. 2022년 기준 미국 성인의 21%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981년부터 1996년에 태어난 미국 밀레니얼 세대의 57%, 1965년부터 1980년에 태어난 세대의 20%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자산이 최근 30, 40대를 중심으로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게 된 배경은 디지털 시대 흐름과 관계가 있다. 현재 40대 이하 연령층은 어릴 때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를 찾고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거나 친구를 사귀며 유튜브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익숙한 세대다. 이 모든 경험은 물리적으로 실체는 없지만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며 현대 실생활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일상적인 활동의 많은 부분을 온라인에서 영위하는 해당 세대는 네트워크상의 기록 형태로 존재하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인식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따라서 이들은 디지털 자산에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단정을 짓기보다 새로운 형태로 탄생한 디지털 자산이 앞으로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등을 흥미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많은 사람이 디지털 자산을 현재의 법정 화폐와 같이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활용할수록 개인과 기업도 보유 자산의 일정 부분을 디지털 자산으로 보유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한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서는 자국민도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화폐 가치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편이다. 최근 몇 년간 자국 화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은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이 점점 가치를 인정받는 흐름이 보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발행 주체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면서 그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 반면 발행 주체가 없는 비트코인은 발행량에 대한 정보가 전 세계에 투명하게 알려져 있으므로 급격한 가치 하락에서 보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인플레이션 같은 이유로 고통받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보다 훨씬 탁월한 선택지일 수 있다. 화폐의 가치는 사람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사람의 신뢰가 없으면 화폐는 가치를 저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교환의 매개로도 사용되지 못한다. 디지털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현재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은 꾸준히 그 활용도를 넓히고 주목도를 높여가는 중이다. 제3장 실전 디지털 자산 투자. 이 책의 독자들은 대부분 디지털 자산에 이미 투자하고 있거나 디지털 자산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은 분들일 것이다. 그렇지만 디지털 자산 거래소 어플을 다운받아 코인 이름을 쭉 훑어보고 관련된 기사를 읽어봐도 도대체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다. 망하지 않을 회사에 투자하라. 디지털 자산 중에서는 비트코인이 국내 증시에서의 삼성전자 같은 존재다. 그런데 이제 투자하자니 너무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고 다시 불장이 오더라도 다른 코인에 비해 기대 수익이 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럼 이더리움은 어떨까? 비트코인 다음으로 유명한 디지털 자산이다. 그런데 막상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자니 비트코인보다 이해하기도 훨씬 어렵고 비트코인 못지않게 가격도 훌쩍 올라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 각 코인에 투자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은 대략 4년마다 한 번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반감기를 거친다.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설계된 주된 이유는 컴퓨터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 채굴량은 많아지고 공급량이 급증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감기가 거듭될수록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폭은 계속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지만 반감기가 지난 뒤 2025년 말까지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세계의 여러 국가가 디지털 자산 도입을 가속화하고 관련 정책을 법제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여전히 소수의 국가만이 무역 결제 수단이나 지급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더리움을 화폐로 분류해 보자면 하나의 디플레이션 통화로 이해할 수 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이더리움이 새로 발행되지만 일정한 양의 이더리움이 소각되기 때문에 과다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42%이고 이더리움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8%다. 둘을 합하면 60%인데 나머지 40%는 어떤 디지털 자산이 차지하는 것일까?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에 대해 알아보자. 국내 투자자들이 알트코인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는 주된 이유는 가격 변동성 때문이다. 알트코인의 가격이 불안정하므로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크게 이익을 볼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검증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디지털 자산을 향한 투자자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악용해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여러 존재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오래된 제도의 효율화를 꾀해 혁신금융으로 도약하려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전통 증권시장과 디지털 자산시장은 서로의 장점을 수용하는 성장의 각축전을 시작했다. 이러한 연유로 블록체인 기술은 차세대 금융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자리잡고 점차 진화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눈부신 성장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가며 역사가 말해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새로운 혁신의 개방적인 사회로 인재와 자본이 모여들고 결국 패권도 이동해 왔다는 사실이다.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여러 우려가 있지만 많은 전문가는 가까운 미래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과 가치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되어 손쉽게 거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전 세계 1등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경험한 적이 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 국민이 사용했던 백신 패스 쿠브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블록체인 기반이었다. 개인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 쿠보는 약 4,30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사용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 사례다. 2023년 초 부산시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지역 화폐인 동백전을 발행하고 송금과 결제뿐 아니라 신원 인증, 주민투표, 정책자금 수령, 행정 및 공공 영역에 걸쳐 통합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통합시민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직 초창기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데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 삶 속에 더욱 깊숙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분야에서 혁신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속에서 태어날 새로운 기회, 그것을 잡는 것은 준비된 자의 몫이라고 믿는다. 이 책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 하나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지 망설이는 독자에게 디지털 자산의 내재 가치를 이해하고 부의 관점을 넓히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유용한 도서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